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이사이쇼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그 전제할 것은 앞서 그 박근혜 씨가 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당시에 제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고, 제가 2012년 12월에 이제 좀 일찍 퇴근을 해서 이제 한 7시쯤 뭐 정리하고 이제 바로 집에 간 거죠. 가서 이제 인터넷을 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집에서 하고 있다가 이제 포털 뉴스라고 그러죠. 포털 뉴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문재인은 뭐 빨갱이 좌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너희들 후보자들 욕하면 명예훼손으로 징역 간다. 제가 그 얘기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너도 좌빨 빨갱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댓글이 막 한꺼번에 10개 정도 단위씩 쫙쫙 올라가더라고요. 한꺼번에 수십 개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털 뉴스에 댓글을 다는 거죠. 댓글이. 그래서 동시에 내용은 똑같고 내용은 거의 같은데 아이디만 다른 것들이 한꺼번에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수십 개가 댓글이 한 번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있구나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너희들 국정원이지, 원세훈 원장이 너희들한테 이거 시키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한 10초 정도 동안 완전히 침묵이 딱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똑같이 댓글이 똑같이 떠왔습니다. 그 10초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 이거 들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완전 인정하는 게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다시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증거도 없고, 뭐 증거가 있다 치더라도 국정원이다 그러면은 과거에 국정원이 공작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나 그 후에 뭐 중앙정보부가 이제 국가안전기획부 뭐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했습니다만 그런 시절에 심지어는 제가 공무원 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보안사령관 시절에 그 대령이었던 분이 그 대전에서 컴퓨터 장비 검사 업체를 창업을 해갖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95년 6년도쯤에 교육을 갔을 때 강사로 왔습니다. 아, 강사가 아니고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장비 업체 관련해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해가면서 자기의 이제 사례를 설명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가 안가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가면서 불명예 전역을 시키더라.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다 듣고 알고 있던 당사자로서 또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예전에 김근태 씨라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노동부 고용노동 그때 당시에는 고용노동부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노동부 장관이었는지 뭔지 하여튼 그런 그 장관 하신 분도 있고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나오고 나서 뭐 일본에 강제로 납치돼서 죽을 뻔한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에서 개입이 되고 함으로써 9.4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증거도 없이 했다가는 저는 무조건 파면 되겠죠. 안 그래도 공무원이다 하면은
뭐 완전 뭐처럼 보는 게 공무원 조직에서 특히 정무직이라고 하는 그런 뭐 선출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뭐 하면은 좋은 소리 안 하면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며칠 동안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후에 12월 한 10일인가요? 이쯤 선거 한 일주 전쯤에 이제 바로 터진 거죠. 그때 국정원 직원이 이제 야당 인사한테 그 댓글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제보를 한 거죠. 제보를 했다고 정확히 방송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직에서 제보를 했는지 아니면 국정원 퇴직자가 그런 상황을 알게 돼서 귀뜸을 해줬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국정원에 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도 박근혜 씨가 후보 시절에 대통령 자신의 부친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공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거짓말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댓글 공작을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박근혜 씨는 결국은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박근혜 씨가 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뭐 원세훈 씨가 뭐 한 거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거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사람, 또 최서원 씨, 그리고 최서원 씨의 남편, 이런 사람들에서 그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씨의 탄핵이 의결이 되고 당일날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그 의결 통지가 감으로써 바로 그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한교안 씨가 당일날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그러한 그 문책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직무 수행이 정지가 됨으로써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권한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이 아니고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잠깐 어디 뭐 나갔다, 뭐 외국에 나갔다 했을 때는 이제 간단한 뭐 소소한 그런 결제를 대신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직무대행, 따로 직무대행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이제 그 위임 전결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위임 전결 규정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그 윤석열 씨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씨하고 저하고는 사실 악연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공무원 재직 시절에 다음날 새벽에 일찍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전날에 그 큰 행사가 있었고 해서 이제 거의 녹초가 되다 야근을 며칠 하고, 제 업무도 아닌 거 가지고 야근을 며칠 날밤 새서 하다 보니까 거의 녹초가 됐습니다. 그 담당자는 가 따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차에서 출근하다가 쓰러져 갖고 2주 병가를 내버렸습니다. 행사 앞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거를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 이제 과장이 자기가 밥 산다고 오라고 해갖고 가서 밥을 먹고 전 직원들 다 가서
밥을 먹고 2차를 자기가 이제 뭐 한다 해서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시 넘어서 1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직원들끼리 또 늦게 끝나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날 행사 때문에 어차피 이제 또 걸어가야 택시도 타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또 나오기가 또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야 바로 앞에서 잠깐 그 여관에 가서 자고서 나오자 하고서 들어갔다가 이제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폭치기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당한 거죠. 유인 공작에 당한 건데, 예,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신고 받아서 출동한 경찰이, 아 당신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신고했다가 당신이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죽을 뻔했다. 다른 사람들도 나는 용케 살아났지만 다른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범죄 소구를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굴러가지고 도망쳐갖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살인미수 뭐 불법 체포, 불법 감금 이런 걸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 도망 나올 때 막은 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놈이 누군지를 몰랐죠. 그 놈도 같이 공범이다 신고를 했는데 여관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관 주인. 그 새벽 3시, 2시, 3시쯤 됐는데 여관 주인이 안 자고 있었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낚시하러 가려고 하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 보고서 막았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중대 범죄 현장에서 탈출하는 중인, 범죄 피해 현장에서 탈출하는 중이니까 비켜라. 안 비키면 정당방위한다 라고 몇 번을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안 비키더라고요. 그리고 너 공범위로 간주한다 하고서 밀치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폭행 현장에 경찰들이 온 게, 제가 그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당직실에서 그 정문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정문에서 신고를 했더니 관할 경찰서가 저기 있으니까 한 200m 떨어져 있었거든요. 대전 중부경찰서. 그리고 거기 가서 신고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 도저히 못 걸어간다 그래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당신 휴대폰으로 해라라고 해서 그 실갱이 하려고서 시체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경찰이 왔습니다. 와가면서 하는 소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사건 현장에 번지를 대라 이거예요. 번지를 대야만이 출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번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 집 번지나 번지를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고 결과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저한테 덤터기를 씌워갖고 제가 징계를 먹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당시 도지사는 이땡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땡구. 이 사람이 도지사였는데 이 사람이 저와 고향이 같습니다. 저와 고향이 같은데 이자가 저를 엮어서 파면 당하게 하려고 그 졸개들과 공모를 했습니다. 졸개들과 공모를 해갖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엮어가지고 엉뚱하게 그 경찰에서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까지 해갖고 그 인사위원이나 그 감사관실 그 문땡주라고 하는 자식이 있는데, 이게 쌍둥이 형제인데 형이 죽었대나 그랬대나 했는데 아주 쏘곤 얘기하는 자식입니다. 이 자식이 항상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목소리가 작게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저를 엮어서 파면시키려고 이 자식하고 당시 자치행정국장이 임땡룡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하고 엮게 해갖고, 원래 설사 제가 아무런 뭐가 없이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폭행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품위유지 위반
대상으로 해서 견책 대상입니다. 견책. 징계죠, 징계. 그런데 표창을 많이 받고 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표창 감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견책에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견책에서 훈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땡주라고 하는 이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 엉뚱한 다른 있지도 않은 사실 어떤 놈들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 어떤 놈들인지 다 압니다. 저 모함하려고 한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다 아는데 이제 제가 금방 승진하면 이제 자기들하고 경쟁자가 되니까 끌어내리려고 다 한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승진 대상자 명단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승진하게 되면 자기들하고 경쟁자가 되니까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땡주라고는 이자가 집이 금산에 사는 자인데 제가 그 부서에 근무할 때 당시에 금산판이었습니다. 금산판 대전 한둘, 금산 붙은데 논산 한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이자 과장도 금산, 그 문땡주라고 하는 이자도 금산판이었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다 금산편을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거 만들어 가지고 싸웠네 어쩌네 하는 거를 해갖고 저를 파면시키려고 그걸 다 공모를 해서 사전에 다 각 분야에서 한 건데 제가 이제 아니라고 하도 이제 우겨대니까 인사위원들이 아니 오히려 저 사람이 억울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임땡용이라는 이자가 저 자식 팔아놓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감봉을 주자 이지랄 해갖고 그냥 감봉을 밀어붙인 겁니다. 아무튼 전후 사정은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가 100만 원 구약식 청구를 했습니다. 판사한테 100만 원 결정해 주세요 한 거를 이제 판사가 100만 원 때렸는데 제가 정식 재판 청구를 해갖고 정식 재판 청구해서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오히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임해 준다고 하니까 또 그냥 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 믿거니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증거물을 영상을 했는데 문제들이 그거더라고요. 영상의 시간이 맞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고 고기를 녹화해달라고 넣는데 엉뚱한 부분이 녹화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증거물도 하나도 없고 이타에서 오히려 제가 영안 주인을 폭행한 폭행범이다 이지랄 해갖고 제가 징계를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1심 판결에서 초범이네 어쩌네 해갖고 50만 원으로 벌금 선고를 한 것을 제가 항소를 했을 때 항소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가 윤땡열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검사가 윤땡열이라고 하는 자였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이 사건 서류를 내려가면서 당시 수사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챙겨봐달라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시 50분쯤 됐는데 나 약속 있으니까 바쁘니까 나가봐야 된다 라고 하고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윤땡열이라는 차가 당시에 고등검찰청 검사였고요. 부장검사죠 한마디로 부장검사였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형사 몇 부 저기를 바꿔달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부장검사 윤땡열 부장검사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름은 모른다. 하여튼 그 부서 했더니 윤땡열 맞다라고 하면서 바꿔줘서 내가 통화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윤석열 씨 한번 보자고요. 윤석열 씨의 행태가 어떤가 한번 보면은 윤석열 씨가 예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제 그 인사청문회 별도로 이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구성이 돼서 나갔을 때 그 박범계 씨가 국회의원 그 법사위원일 당시에 뭐 물어보고 하니까 아이 의원님 전에는 저한테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참 이 가관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관이 맞죠? 가관이죠. 아니 검찰총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설사 지인이거나 자기가 안면이 있다. 안면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박범계 씨는 판사하다가 그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고 국회의원 중에서 그 검찰총장 정도 후보자 정도 된다 그러면 안면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가서 뭐 위원님 전에는 저한테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참 가관이다 했는데 나중에 뭐 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손바닥에 뭐 왕자를 쓰고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그 후보자 때요. 그런 얘기도 후보자 이제 토론회 방송 토론회 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방송을 안 본 게 아니라 보긴 봤는데 그게 이제 왕자라고 정확히 썼는지 아닌지 아니면 구슬 옥자를 썼는지 내가 못 봤으니까 아무튼 왕자를 썼다고 방송에서 나왔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번에 뭐 취임하고 몇백 일, 600일 정도 만에 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기자회견을 안 봤습니다. 다만 방송에 나오는 걸 봤더니 참 가관이래요. 뭐라고 했냐? 배우자가 그 슬기롭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뭐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는 뭡니까? 사과를 하려면 사과를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고요. 그 윤석열 씨 아닙니까? 윤석열 씨가 사과를 하려면 윤석열 씨가 사과를 하고 아니면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를 사과를 시키려면 김건희 씨 나와서 사과를 하라고 하든지. 그런데 김건희 씨는 공식 직함이 있는 배우자가 뭐 대통령 후보라고 해도 아니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공식 직함이 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윤석열 씨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과를 하는 사람의 태도가 지금 사과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미디 하는 겁니까? 코미디. 참, 물론 이번에 그 의사 정원 2,000명 확대 부분에 대해서 뭐 고등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을 각하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처분 신청을 각하시킨 거는 뭐 본안 결정이 아니기 본안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각하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이 공공의 필요성 등에 의해서 정지를 시키지 않으면은 매우 중대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처분 신청을.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원고가 패소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씨가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 일명 그 도이치모터스에 관련된 그 김건희 씨의 그런 뭐 주가 조작 공범 여부 등에 관한 특검 이런 거 또 최수근 상병인가요? 하여튼 그 최수근 상병의 그 사망 사건 관련된 그 특검 거부를 했고요. 그 거부를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현재까지 9건의 그 법률안에 대해서 법률안 제의 요구권을 행사를 했고
또 한다면 10번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 그 대통령이 법률안 제2호권을 이렇게 많이 행사를 했으며,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건 혹시 뭐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가 이런 특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특검을 하는데 윤석열 씨가 소속은 안 됐지만 당선될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럼 국민의힘에다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주면은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씨 때 특검 안 했습니까? 특검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박근혜 씨 때 물론 그때 당시에 윤석열 씨가 특검을 하면서 자기는 뭐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조직에 충성하는 게 검찰에 충성하겠다는 겁니까? 그 국민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인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 조직에 대해 충성을 하면은 검찰 조직은 국민하고 유리가 된 조직이란 말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가 임기를 다 태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이런 형편없는 사과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국민들한테 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뭐 이겁니까? 유감이 뭡니까? 예를 들어 유감을 뭐 표현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슬기롭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3자입니까? 윤석열 씨는 제3자란 말입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제22대 국회가 이제 곧 출범을 할 건데요. 제22대 국회에서는 이 김건희 씨, 최은순 씨 관련된 특검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또 하나는 윤석열 씨가 관련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까지 엮어서 윤석열 씨가 만약에 후보자 시절에 발언한 내용들이 거짓된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짓이 이미 드러났죠.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원의 그 수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추정이 아니라 이제 계좌를 떠들어 보면 추정이 아니라 실제가 드러나겠죠. 어쨌거나 그런데 10원 하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준 게 없다,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고까지 주장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뭐 어떻게 후보자가 그걸 모르고 나왔으면 예를 들어 모른다라고 했다면 또 얘기가 틀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모른다 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80도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사실대로 모른다 또는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표를 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22대 국회 반드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서 헌법 개정도 하고, 윤석열 씨가 정말 제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윤석열 씨에게 탄핵을 한번 하도록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기문의 시사이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